안녕하세요. 동네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좀 재밌는 주제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요새 너무 강아지 영상만 올려드려서 고양이 키우는 보호자분들이 좀 서운해 하실까봐 오늘은 고양이 관련 영상을 준비했고요. 제가 일단 질문을 드려볼게요. 수의사들은 고양이가 진료를 오게 되면 무서워할까요? 아니면 전혀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보통 고양이들 보면은 대부분은 순해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고양이들이 낯선 곳에 오기 때문에 몸을 많이 웅크리고 있고, 또 이제 고양이들이 케이지에 있을 때는 저희가 이제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거든요. 고양이도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반응을 예상을 하고 이제 진료를 보게 되는데, 이제 수의사들이 좀 좋아하는 고양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의사 입장에서는 사실 뭐 예쁜 고양이도 있지만 그래도 순한 고양이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의사들이 말하는 순한 3대 고양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3대장 중에 첫 번째 고양이가 뭘까요? 샴 고양이에요. 샴 고양이. 그래서 샴 고양이에 대해서 그 네이버 지식백과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시암 고양이라고 부르고 고양이계 여왕으로 불려요. 그래서 이게 태국 원산 고양이라서 이제 타이어로 달의 다이아몬드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고요. 시암 지방 원산으로 샴은 타이 왕국의 옛 명칭이라고 해요. 1700년경 이전에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1878년 타이에 주재하던 영국 영사가 왕의 선물로 받은 고양이 한 쌍을 1884년에 이제 영국으로 가져다 오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관심을 끄기 시작했다. 1885년에 런던에서 개최된 고양이 전시회를 통해서 널리 알려졌다 돼 있고요. 그리고 호리호리하고 날씬한 몸에 털은 짧고 가볍다. 머리는 삼각형이고 목은 비교적 길다. 귀도 삼각형으로 크며 위를 향해 쫑긋 세워져 있고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다소 길고 꼬리는 길되 끝은 가늘다. 몸 색깔은 회백색 또는 엷은 황갈색이며 귀, 꼬리, 주둥이, 앞, 뒷다리 등의 말단부는 갈색, 붉은색 등의 짙은 색을 띈다. 눈은 모두 아름다운 사파이어 색이며 주위 환경이나 온도에 따라 색깔이 약간 변화가 생기기도 한다. 보통 살찐 고양이는 연한 빛을, 마른 고양이는 진한 빛을 띈다. 새끼가 태어난 직후에는 몸 전체가 흰색에 가까운 엷은 색을 띠나 한 살이 지나면서부터 말단부의 색이 점점 짙어진다. 성격이 독특하면서도 영리하고 애정이 깊다. 감수성이 예민해 공격적이거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자기 과시욕을 드러내면서 언제나 주인의 관심을 끌려고 하기 때문에 안아주거나 쓰다듬어 주는 것을 좋아한다. 지나치게 움직이는 것을 좋아해 성가신 점이 있고 수컷은 발정기가 되면 낮고 큰 소리로 시끄럽게 울어 단점이 있다. 애완용 고양이 가운데 가장 대중적인 고양이로 꼽힌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샴인데 샴은 제가 봤을 때 대부분 순해요. 이제 몸은 이제 옅은 색이고 얼굴이 까맣기 때문에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 딱 처음에 보면 약간 가면 쓴 사람처럼 약간 무섭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의외로 순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양이는 이제 스코티시 폴드인데 고양이인데 이제 강아지처럼 이렇게 귀가 접혀 있는 고양이에요. 되게 귀엽거든요. 1961년 스코틀랜드에서 양치기 윌리엄 로스는 특이하게 귀가 접힌 새끼 고양이를 발견했고 수지라 이름을 붙였고요. 이 고양이가 최초의 스코티시 폴드로 자연적인 우성 유전자 돌연변이를 통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스코틀랜드에서 발견되었으며 귀가 접혀있는 독특한 외모 때문에 스코티시 폴드라는 이름이 붙었다. 초기의 육종 과정에서 접힌 귀가 치명적인 유전적 결함을 우려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영국 애호가 협회에서 등록이 거부되었다. 1970년 미국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브리티시 쇼트 헤어와 아메리칸 쇼트 헤어, 이그저틱 페르시아 고양이 등과의 교배를 통해 현재 스코티시 폴드의 외형을 갖게 되었으며 1978년 국제 고양이 애호가 협회의 인정을 받았다. 가장 독특하게 눈에 띄는 외형은 접힌 귀다. 이 귀는 불완전 우성 유전자에 의한 것으로 접히지 않은 형태의 귀를 가진 새끼가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 갓 태어난 새끼는 모두 고든 귀를 가지고 있으며 2, 3주가 지나면 귀가 접히는지 여부가 결정이 된다. 얼굴, 목, 몸통, 다리 모두가 짧고 통통하다. 짧고 부드러운 털이 온몸에 조밀하게 나 있다. 머리는 넓은 편이며 주둥이가 짧다. 두 눈 사이의 거리는 다소 멀다. 털의 색과 무늬는 매우 다양하다. 부드럽고 상냥한 인상과 접힌 귀 때문에 올빼미, 테디베어, 픽시라는 별명을 갖는다. 부드럽고 조용하며 상냥한 성격이다. 외부의 자극에 크게 동요하지 않으며 대담한 면이 있어 낯선 곳에서 겁먹지 않고 금세 적응한다. 목소리는 작은 편이며 종종 소리를 내지 않으며 우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 스코티시 폴드는 강아지처럼 정말 순하고 예쁜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연골 이염성 종이라서 나중에 이제 관절이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선천적인 유전적 결함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마음이 아파지는 품종이긴 해요. 근데 워낙 귀엽고 그리고 이제 애교도 많고 강아지처럼 순하기 때문에 수의사들이 정말 좋아하는 품종 중에 하나긴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양이가 이제 좀 반전인데, 고양이를 안 키우시는 분들은 이 고양이가 되게 무섭게 생겼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뭘까요? 네, 맞습니다. 러시안 블루예요. 러시안 블루. 러시안 블루가 의외로 착하거든요, 애들이. 근데 이제 보면은 애들이 시커머니까 이제 이런 색깔이잖아요. 시커머니까 무서워하시는데 사실 러시안 블루가 엄청 순한 고양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니까 러시아 고양이겠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 북쪽의 다크 엔젤 제도에서 유래한 고양이가 영국으로 전해진 이후 교배를 통해서 현재 러시안 블루가 만들어졌을 거라 여겨진다. 아크 엔젤 제도에서 유래한 푸른 고양이라 하여 아크 엔젤 블루, 포린 블루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1860년대 항해사들에 의하여 러시아의 아크 엔젤 제도에서 영국으로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황실과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기르던 고양이의 후손이라는 설도 있다. 1875년 영국에서 아크엔젤 고양이라는 이름으로 전람회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이후 현재 러시안 블루의 외형을 장착하기 위하여 많은 육종가들이 교배를 거듭하였고 1912년 러시안 블루라는 이름의 독자적인 종으로 인정받았다. 1990년대 초 미국에 소개되었으며 1960년대부터 인기가 높아졌다. 가장 큰 외형적 특징은 탄탄하고 날렵한 몸을 짧은 은빛을 띤 푸른색의 털이 촘촘히 덮고 있는 것이다. 매끈거리는 털은 끝쪽으로 갈수록 은빛을 띈다. 무늬는 가지고 있지 않다. 머리는 V자형이며 이마가 평평하고 목이 길고 가늘다. 머리를 옆에서 보면 뱀이 목을 굽힌 채 고개를 치켜드는 것처럼 보여 꼬브라 머리처럼 보인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눈은 녹색을 띈다. 귀는 크고 뾰족하며 밑동이 넓다. 꼬리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가늘다. 러시안 블루에서 유래한 이벨룽이라는 품종이 있는데 털의 길이만 길 뿐 털의 색과 외형은 러시안 블루와 같아. 매우 조용하고 온순한 성격이다. 거의 울지 않으며 울어도 그 소리가 매우 작아 잘 들리지 않는다. 애교가 많으며 주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주인이나 가족에게 애정이 깊으나 낯선 사람은 매우 경계하며 낯을 많이 가린다. 자, 이제 이렇게 지식백과에서 보면은 낯을 많이 가리고 경계한다고 돼 있는데 이제
보통 병원에 왔을 때 이제 아까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 러시안 블루, 샴, 스코티시 폴드 요 세 가지 품종이 가장 순하고 착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키우는 코숏, 이제 주로 이제 길고양이나 한국에서 흔한 코숏들은 이제 베리에이션이 되게 다양해요. 대부분의 애들은 순한데 좀 진짜 예민한 애들은 하악질도 하고 좀 싸놨기 때문에 코숏은 진짜 케바케고요. 그 다음에 수의사들이 약간 긴장하는 품종이 이제 좀 약간 하얀색이고 털이 좀 긴 품종인데 뭘까요? 터키시 앙고라. 터키시 앙고라가 좀 싸나워요. 얘들은 기본적으로 하악질도 잘하고 조금 사나운 편이라서 보통 혈관 잡거나 할 때 얘들이 하악질을 심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의사들이 딱 봤을 때 앞에 그 세 가지는 일단 좀 순하구나 이렇게 좀 안심을 하고 들어가고, 코숏은 이제 겪어봐야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코숏 중에 순한 애들은 저희가 이제 차트에 순하다고 기록을 해놓고, 좀 싸나운 애들은 이제 좀 싸납다고 해놓고, 이제 그런 애들은 이제 네칼라를 씌워서 처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터키시 앙고라는 기본적으로 다 싸나와요. 근데 다행인 거는 요새 터키시 앙고라 그렇게 많이 안 키워서 다행이긴 한데, 제가 임상 시작하는 한 10년 전만 해도 터키시 앙고라가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들 미용하러 오기 전에 아치할 때 보면은 하악질 엄청 심하게 하면 여기 막 다 긁히고 막 수의사들도 많이 다치는 품종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고양이 품종들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제가 수의사를 하면서 그냥 좀 약간 주관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얘기를 재미로 해드리는 거니까,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그냥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브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